어제 선관위 국정조사를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라이브로 쭉 보신 분들은 경악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충격적인 얘기가 많이 났기 때문에. 하지만 가장 대형 사건은 우리 사전투표함이 중국에서 제작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예요. 어제 투명 투표함을 만든다고 갖고 왔는데 투표함은 그대로 있고, 이상한 투표함은 그 바깥에다가 투명으로 뭘 씌워놓고, 그게 투명 투표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투표함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뗐다가 해도 아무도 모르는 뭐 이상한 투표함. 그 다음에 자물쇠를 채워놔도 누군가 그냥 쉽게 열어서 뭘 집어넣을 수 있는 이상한 투표함. 그게 공식적으로 중국의 OEM으로 제작이 된다. 근데 문제는 20년 전에 선관위에서 사퇴한 인간이 외부에다가 업체를 만들어 놓고 수익 계약을 따내서 그런 것들을 오랫동안 설계를 해왔는데 제작은 중국에서 한다. 부정선거를 쉽게 할 수 있는 구멍들이 여기저기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진우 의원이 이제 수익 계약 수상한 어떤 목록들 쫙 나열을 하는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하나 오늘 좀 덧붙여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 데이터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어제 이 국정조사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선관위 수의계획을 다룰 때 가장 눈여겨봐야 되는 업체들이 어떤 업체들이냐면은 본인 확인기 만드는 업체예요. 오류율이 10%에 육박하거든요. 사전선거 때 뭐 신분증 넣어서 본인 확인을 했다? 우리가 명부가 없잖아요. 대신에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계를 놔두겠다. 그딴 논리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오류율이 10%에 육박해요. 과거 MBN 보도에 따르면은. 근데 그 업체도 수의계약이다.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요번에 인천 송도 1동 2동에서 쌍둥이 두 표 나왔죠. 그죠? 거기에도 전자개표기 오류가 있었거든요. 오류율이 1%.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장. 근데 2017년에 인천 선관위에서 보고했을 때는 0.1%밖에 안 된다 했는데 그 10배가 증가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전자개표기를 공급하는 회사는 H사, 즉 한틀 시스템입니다. 근데 시사저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은 그 한틀 시스템이 2023년에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받았는데 소스 코드를 내놔라. 그거를 분석을 해야 이게 해킹이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해킹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다음에 뭔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당시 2023년에 한틀 시스템즈는 국정원한테 소스 코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사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틀 시스템즈는 인터넷에다가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놨다. 해킹하라는 겁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M사도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M사는 미루 시스템즈입니다. 이 회사도 정확하게 선관위랑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국정조사를 막 하면서 탈탈 털고 있는데 실제로 가장 예민한 곳은 전자개표기와 본인 확인기,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었고 이러한 부정한 계약을 통해서 어떠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지를 캐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거 국정조사를 잘 보면은 민주당 것들은 뭐 쇼츠 뽑으려고 뭐 소리 지르고 하는데 별로 알맹이가 없어. 이준석이도 뭐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뭐 질문 세례를 퍼붓는데 알맹이가 없습니다. 근데 간혹 국힘 쪽에 윤상현 민주당에 있는 것들이 자꾸 재검표하고 치우자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MBC의 논조 봐봐. 잠실 재검표 주장하던 국힘 입장 바꿔서 특검부터 하자 그러는데 MBC가 저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좌파들은 최대한 재검표를 빨리 해서 자 봐라, 결과에 이상 없지?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었지 하고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다 함정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재검표를 100번 하든 1000번 하든 10,000번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검표를 하는 그 투표용지들이 이미 썩어 빠진 과정을 통해서 통과가 된 투표용지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재검표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투표용지들이 지나간 그 자리들, 선관위, 사전투표, 당일투표, 투표함, 보관장소, 그 모든 과정 자체가 다 부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건너뛴 투표용지들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카메라를 들고 재검표 해봤자 바뀌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투표용지들이 이렇게까지 와서 부정선거가 일어났는가 수사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재검표를 지금 하자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장효 대표 입장은 투표용지 오염 먼저 확인을 하고 재검표해야 된다. 맞는 말이거든. 이게 어떻게 오염됐고 누가 가담했는지 알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오염된 것들을 재검표해봤자 뭔 소용이냐 이거야. 여론을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 그럼 MBC랑 좌파들이 자 결과 변함없지? 자 부정선거 의혹 제기했던 사람들 전부 다 음모론이지? 자 이제 넘어가자, 부실 정도로 끝내자고?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주진우 의원이 이제 데이터를 잘 취합을 해가지고 어제 PPT를 올렸는데, 요지는 뭐냐면은 선관위에서 몸담았던 간부들이 바깥에 나가서 업체를 차리고 수의계약을 맺은 다음에 꿀을 빨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선관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가 안에 친해진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선거 용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 안에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수의계약을 따내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날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대표적 주자가 조혜주, 한승석인데 조혜주 같은 경우는 문재인 사람이죠. 2002년에 전자개표기를 들여온 사람이죠. 2013년까지 선관위원으로 있다가 이자가 바깥에 한국선거연구원을 만들고 수의계약을 따냅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이가 다시 불러서 선관위로 복귀를 하는,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도대체 뭘 하고 돌아다니는 걸까? 조혜주 화면에 보다시피 문재인이가 선관위원으로 임명을 하고 임기가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사임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혜주가. 그런데 문재인이가 호호 안 됩니다. 다음 선거 때까지 남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조혜주를 선관위원을 계속 시키려 했단 말이에요. 임기가 끝나도. 그러니까 내부에서 당시에 저 더러운 집단인 선관위 내부에서도 350명이 조혜주가 임기가 끝났는데도 연임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사퇴 촉구선 전달하고 막 싸움 나고 난리였거든요. 당시에도. 이게 2020년인가 그럴 거야 아마. 과연 전자개표기를 갖고 온 저 조혜주가 밖에 나가서 뭔 짓을 저질렀고 저자가 내부에 어떤 사람들과 수의계약을 맺어서 바깥에서 꿀을 빨았는지 그죠? 알아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저 사람입니다. 한승석이. 중앙선관위 정당과장을 하다가 약 20년 전에 사임을 하고 선관위 바깥에 나가서 업체를 3개를 차렸어요. 한승석이가. 그래서 이것도 수의계약을 다 따냅니다. 수의계약은 뭐죠? 정당하게 입찰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해서 선관위가 준다라는 거예요. 돈을. 중앙 EM넷, 한국선거용품조합, ED1 3개 업체를 만드는데 다 가족회사예요. 선관위도 가족회사, 나와서 만드는 것도 가족회사. 정말로 이거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 한승석이가 지 아들 한지섭이랑 중앙 EM넷을 이제 운영을 하고 한승석이가 아내인 박남규와 함께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투표함을 만든 업체라는 거죠. 그래서 설계와 제작 둘 다 하냐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럼 뭐냐 당신? 설계만 우리가 한다. 제작은 어디서 하냐 주진 의원이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한다.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함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예요. 어제 교훈은 뭐다? 이것들은 자리를 잡고 강력하게 압박을 하지 않으면은 말을 안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은폐를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중국에서 생산된다라는 것도 이거는 전 국민이 어제 한 거예요. 어제. 그래서 이제 주진 의원이 몰아붙이더라고. 이건 뭐 자물쇠도 제대로 안 잠기고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싸우는 분들이 투표함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니까 선관위가 자 이제 됐지 이러면서 내부는 딱 막혀있는데 바깥에만 투표 뚜껑을 씌우는 좀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저게 말이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근데 이거를 중국에서 만든다. 문제 지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투표함 관련해서는. 쉽게 뗄 수 있고 자물쇠도 깔 수 있고 흔적도 안 남고 게다가 가장 심각한 건 투표 봉인 스티커를 붙였다 떼도 뭐 흔적도 안 남고. 근데 저게 중국에서 만들어져 저렇구나. 일부러 저러는 거죠. 불량률이 높다. 자물쇠 잠금 장치는 엉망진창이다. 알고 있었냐? 뭐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위천원한테 매우 잘못됐다 생각한다. 전 공무원들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겠다. 저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일을 하다가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이런 업체들을 못 만들게 하겠다라는 게 본질이 아니고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저 투표함이 이때까지 부정선거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게 본질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20년간 이런 거를 해왔는데 수의계약을 따내서 이런 거는 선관위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신동 의원이 물어보니까 선관위와 소통을 한다라든지 그런 거는 없고 저희는 순수하게 할 뿐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저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선관위에 있던 사람이 밖에 나가서 가족 회사를 차렸고 수의계약을 따냈고 중국에서 투표함을 만들었고 그걸 누가 믿겠냐고 순수하게 저걸 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많이 나왔어요. 막 선관위가 맺는 80몇 % 이상의 업체가 수의계약이고 일부는 민주당의 인사들이 이제 뭐 포진돼 있다 뭐 그런 어떤 기사들도 있고 한 빵집에서 전국에 간식 배달했다 인천에서 뭐 그런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왜 이제 나주에서 투표 용지들을 찍어내는가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부정선거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하이라이트 하고 싶은 거는 본인 확인기랑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 수의계약 사례인 거예요. 이게 지금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꼬리가 지금 밟힌 거죠. 더퍼블릭의 최근의 기사를 보면은 인천의 송도 1동 2동에서 쌍둥이 득표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전자개표기 오류율이 1%로 지금 보고가 됐다. 근데 이거는 2017년에 0.1%로 보고한 것에 비해서 10배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100장 중에 한 장이 이제 전자개표기를 통과할 때 오류가 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프리젠 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전자개표기도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다. 정확하게 입찰 공고 자료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요 보면은 업체 이름이 한틀 시스템즈죠. 그죠? 밑에 보면은 한틀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맺어졌다. 그 다음에 본인 확인기도 수의계약으로 맺어졌다. 시사저널이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본인 확인기 오류율이 10% 정도 되거든요. 몇 년 전에 MBN에서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오류도 많은데 이때도 수상한 입찰이라고 보도했어요. MBN에서. 왜일까? 사전투표할 때 본인 확인기 신분증 집어넣잖아요. 근데 이게 다른 업체들은 오류율이 한 1% 정도 나오는데 심지어 더 싸고 근데 선관위가 수상하게도 그런 업체들은 전부 다 입찰을 안 해주고 오류율이 10%에 달하고 심지어 더 비싼 업체를 수의계약을 해준다라는 거라. 그래서 MBN이 몇 년 전에도 이걸 문제제기한 적이 있어요. 이거 아무리 넣어봤자 뭐하냐 이게. 그러니까 중복 투표
대리 투표 그냥 막 시원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도 아마 투표할 거예요 저거 갖고. 근데 최근에 시사저널이 보도한 게 뭐냐면은 본인 확인기를 제공하는 게 바로 B 업체다. 수의 계약을 따냈다.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선관위가 선거 기반과가 계약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제일 핵심적인데요 저기가. 부정선거가 가능한 전자개표기와 본인 확인기. 근데 저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계약 여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적을 털어야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사저널은 메이저 이제 언론사죠. 미르 시스템즈가 콩고, 이라크 등의 전자투개표기를 수출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부정선거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은 수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다. 저거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2014년부터 대대적으로 다 보도를 했어요. 특히 한틀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하는 등 보안사항을 위반한 바가 있다. 경악이죠. 그죠? 국정원이 2023년에 조사를 한 적이 있다. 이때 B사 본인 확인기 2019년 23년 중앙선관위 측과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 내용은 본인 확인기 기술 지원이다. 그런데 오류율이 높은데도 계약을 따내면서 입찰 선정 의혹도 제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에 계약은 끊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류율이 높은데도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류율이 높은데도 계약이 끊이지 않고 수의계약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죠. 24년 26년 재외선거 관련 재투표 운영장비 기술 지원 투표용지 발급 프로그램 기능 개선 명목으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21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계약을 이어갔다. 중요한 선거마다 계속 썼다라는 거죠. 사전선거 때. 그 다음에 미르 시스템즈는 국정원의 점검 자체를 거부했다. 선관위가 계약 내용을 공개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여기 있을 겁니다. 아마. 합동보안점검팀 요청에도 투표용지 발급기 테스트 프로그램을 끝내 제공하지 않았다. 자료를 안 냈대요. 미르 시스템즈가. 걸리면 죽거든 얘들도. 23년 점검 당시에 선관위 담당자에게 사전투표 운용 장비를 거치지 않고 투표용지가 대량 인쇄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또 M사가 개발한 사전투표용지 출력 프린터 테스트용 프로그램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담당자는 처음에는 기존 프린터는 테스트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답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2014년부터 그 프로그램을 써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허위 답변이 있습니다. 이후에도 선관위는 프로그램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M사가 개발한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린터용 프로그램 또 국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도 수의계약. 미르 시스템즈도 수의계약이다. 보안 위반은 한틀 시스템즈에도 확인이 되었다. H사는 23년 합동보안점검팀이 조작 가능성 점검을 위해서 요청한 소스코드 제공을 거부했다. 그런데 정작 H사는 이 운영 프로그램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다. 뭐 하는 거지 이게? 한틀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소스코드를 내놓으라 했어요. 이게 해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해킹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작 H사는 운영 프로그램을 국정원한테 제공 안 했는데 인터넷에 공개했다. 왜 이럴까요 도대체? 털어라는 거죠 그냥. 미르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 부정선거를 수출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는 업체인데 여기도 핵심적인 자료를 국정원한테 제출하지 않았다. 선관위도 이 M사가 갖고 있는 사전투표 용지 출력 프린터 테스트용 프로그램도 거절했다. 지금 뭐냐면은 해킹을 해서 서버를 그 다음에 사전투표 용지들을 임의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관위한테 자료를 내놓으라 했는데도 다 거절했다는 거죠. 아마 저희가 코어일 거예요 아마. 저 M사랑 H사 한틀과 미루가 아마 선관위랑 함께 부정선거를 저지른 아마 코어일 겁니다. 저기를 털다 보면 아마 어마무시한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맺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는데도 제대로 된 투명한 자료가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제 또 하이라이트는 이준석이가 꼬롬하게 계속 이상한 질문하더라고요. 황승환이라고 하는 한예종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나와서 중요한 증언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준석 1000명보다도 저 대학생 한 명이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준석이 뭐 어떤 의도로 갖고 있는지 계속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올림픽공원에서 진행되는 집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학생이 말하는 게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 지극히 상식적인 열 내음절을 왜 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약간 함정을 판 듯한 질문을 하는데 지금 부정선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의 질문의 의도를 좀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라고 대답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음모론자들의 주장이라고 한번 몰고 갔을 거예요. 아마 저거. 근데 이 학생이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명칭 가지고 따지는 거는 예를 들면은 부실 시공 있으면은 재시공해야 된다. 그런데 건물주가 부정 시공이 아니고 부실 시공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같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생각한다. 물론 부정선거다라고 대답해도 돼요. 그런데 이 학생이 지혜롭게 반격을 하는 게 명칭 갖고 따지는 말장난 하지 마라. 이 건물주가 부정 시공이 아니고 부실 시공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바로 민주당과 선관위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재검표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재선거해야 되는 거잖아 물어보죠. 근데 여기서도 대답을 잘했어요. 개인적으로 특검이 우선돼야 된다. 맞습니다.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지 지금 오연대 투표용지 갖고 재검표를 한다고
결과가 뭐 똑같이 나오거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없지롱 라는 식의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민적인 여론은 야당 주도로 국민 주도로 특검이 우선되고 그 이후에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 이 민주당과 선관위가 이제 한 팀인 것 같다는 식으로 또 얘기하고 민주당이 검찰 해체를 밀어붙였던 것처럼 이것도 빨리 속도를 좀 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총 요약을 하자면 이거 지금 국정조사에 제대로 된 선수들이 들어가서 속도를 빨리 내고 핵심을 좀 털어내야 되는데 민주당 것들은 쇼츠 찍기 바빠. 소리 지르고 뭐 알맹이가 없어. 이준석이는 뭐 회방 놓고 윤상현도 이제 뭐 중간에서 이상한 말하고. 그래서 국힘의원들 소수에 의해서 그나마 찔끔찔끔 핵심적인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투표함이 중국에서 생산되는구나. 그 다음에 저 수상한 수의계약 속에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제가 추가적으로 살을 붙이는 것은 특히 본인 확인기와 전자기업 표기 수의계약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파봐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부정선거가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국정원에 왜 한틀 시스템즈는 소스코드를 제공하지 않고 왜 인터넷에다 공개를 했는지 그걸 통해서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투표들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표가 오염이 되고 오염된 투표함을 통해서 얼마나 부정선거가 됐는지를 탈탈 털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